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입니다. 이 일은 제가 30대 초반 친구와 같이 겪은 사건인데 말로만 듣던 인신매매를 당할 뻔한 경험이고 정말 무섭고 끔찍했던 일입니다. 때는 2015년 제 나이 32살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당시 저는 우체국에서 택배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 일을 하다 고등학교 때 연락이 끊겼던 동창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그게 제가 담당하는 구역 중에 괴정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친구 녀석이 살고 있었던 거죠. 워낙 택배를 자주 주문했던 집인데다 그리고 친구 이름이 워낙 독특해서 긴가민가 하고 있었는데 또 제가 궁금한 건 못 참는 성격이라 직접 전화로 물어봤더니 역시나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겁니다. 저는 반가운 마음에 가끔 만나 술 한잔을 하면서 친구와 그렇게 지냈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모른 척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후회가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3개월 정도는 별탈 없이 친구와 잘 지냈었는데 어느 날 친구가 소개팅을 해보지 않겠냐는 제안을 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2대2 만남을 주선하겠다는 말이었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일단 제 직업은 여자 만나기가 어려운 편인데다 솔직한 말로 이런 기회가 흔치 않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두말 없이 친구 말을 따르기로 하고 약속을 잡았습니다. 약속 날짜와 장소는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정확히 9월 5일 토요일 밤 9시 위치는 남포동 1번 출구였고 이날은 평생 잊지 못할 기억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그날 친구와 저녁 7시쯤 만나 간단하게 밥을 먹고 나서 9시쯤 여성분을 만나기로 했었는데 그게 친구 말로는 먼저 여성분들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을 했다더군요. 그러다 보니 빈속에 술을 먹기는 좀 그래서 좀 이른 감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일찍 약속을 잡고 나왔던 겁니다. 저는 친구와 국밥집에서 밥을 먹고 나와 PC방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는데 때마침 여성분에게 전화가 걸려왔고 저희들은 약속 장소로 출발하게 됐죠. 제 기억으로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30분 정도 일찍 도착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1번 출구에 거의 다 왔을 때 누가 봐도 엄청난 미모의 여성 2분이 보였고 그 당시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준 친구에게 절이라도 하고 싶을 정도로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는 여성분들과 근처 술집으로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여성분 2명 다 쇼핑몰 모델이라 들었고 나이는 저희보다 한참 어린 20대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도 어리고 외모도 출중한 여자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소개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상한 일인데 그때는 그런 의심조차 하지 못했고 그냥 친구 능력이 좋아서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왔나 보다 그런 생각뿐이었죠. 그렇게 한참 술을 먹다가 친구 녀석이 2차로 노래방을 가자는 제안을 했었는데 그 말을 듣고 여자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노래방이요? 에이, 너무 식상한데. 그냥 우리 술이나 더 마셔요. 여자분이 그러는데 여기 근처에 지인이 운영하는 이동식 포장마차가 있다면서 그리로 가자는 말을 했고 저희들은 여성분을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자갈치역 부근에 있는 포장마차 거리였습니다. 그렇게 수십 개의 포장마차 중 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포장마차 사장님은 2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분이었고 소개팅을 나온 여성분들과 진짜 친한 사이인지 엄청 반가워하며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좀 의아했던 건 수십 개의 포장마차 중 이곳만 유독 손님이 없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장님께 들은 내용으로는
본인은 포장 위주로만 장사를 하고 있고 따로 테이블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하던데 저희가 방문한다는 연락을 받고 그날은 자리까지 만들어놨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부담스럽기도 하면서 또 감사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는데 이게 가만 보니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분명 테이블 손님은 받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말의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포장마차에서 술을 팔고 있는 부분이었죠. 상식적으로 술을 포장해서 가는 사람은 없을 테니까요. 어쨌든 사장님이 그렇다고 하니 그냥 별 생각 없이 넘겼고 그런 좋은 분위기가 계속 흘러갈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잠시 뒤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사고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 그 포장마차의 실체를 알게 되었는데 그게 술에 약을 넣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사장이 건넨 폭탄주를 먹고 나서부터 포장마차에서의 기억은 거기서 끝이 났었죠. 그리고 시간이 한참 지난 뒤 눈을 뜨니 병원 침대였고 제 옆에는 어머니가 서 계셨는데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통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보고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불과 몇 시간 전쯤 제가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될 만큼 큰 사고가 났고 그 사고로 저를 제외한 차량에 타고 있던 남성 3명이 사망을 했다는 겁니다. 들으면서도 믿기 힘들 정도였는데 사망자 명단에 적힌 친구 이름을 보고 나니 그제야 실감이 나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무서워지더라고요. 친구를 잃은 슬픔도 힘들었지만 또 다른 섬뜩한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 이건 사고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이야기입니다. 사망한 친구의 휴대폰에 랜덤 채팅을 했던 기록이 남아 있었고 저희가 만난 여성들은 이곳에서 알게 됐던 거죠. 그런데 그 여성들은 단순 미끼범이었습니다. 그게 채팅을 한 사람은 따로 있고 소개팅에 나온 여성들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었죠. 하지만 거기서 끝이 아닌 정말 무서운 얘기를 담당 형사님께 들었는데 사고 당시 차량에 타고 있던 또 다른 남성들은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좀 더 조사해 봐야 알겠지만 이런 경우 뒤에서 망을 봐주는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큰 범죄에 연루될지도 모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어떤 범죄인지 명확하게 표현은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지레짐작으로 느낀 건 인신매매 또는 장기매매 같은 끔찍한 범죄가 유력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입원했을 당시 친구와 제 몸에서 동물 마취제가 소량 발견이 되었다는데 아마 마취제를 탄 술을 먹고 잠이 들자마자 의문의 남자들이 저희를 끌고 갔고 차량으로 이동 중 큰 사고가 났던 거였죠. 이게 불과 하루 만에 있었던 일인데 단순 채팅으로 인해 일이 이렇게 커질지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교통사고 후유증 때문에 더 이상 택배 업무는 할 수가 없었는데 그보다 더 절망적이었던 건 이 사건이 단순 교통사고로 종결되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사건의 실마리가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친구와 방문했던 포장마차를 찾아가 봤지만 젊은 여사장은커녕 비슷한 포장마차도 찾을 수가 없었고 주변 상인분들에게 물어봐도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포장마차에서 이런 곳들을 조심하라고 형사님이 알려주셨는데 레트로 문화가 유행하면서 잔술을 판매하는 포장마차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이건 8, 90년대쯤 소주나 막걸리를 한 잔씩 팔았던 추억의 문화인데 여기에 독극물이나 아니면 마취제를 타는 방법들이 꽤나 많다고 하니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벌써 9년이나 지났지만 친구의 기일날이 다가오면 그때 그 일들이 생각나면서 너무 힘들고 무섭습니다. 사연을 보내면서 안타깝게 떠나버린 친구 생각이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도 포장마차에 가실 때
주의 깊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